자,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대통령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원 내각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발전한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형성이 되고 그 의회의 집행부가 행정부로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원래부터 그냥 영국에서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자들에 의하면 영국의 내각의 발전은 우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의 귀족들은 사실 국가는 구별되어 있지만 귀족들은 머나먼 혈족 관계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이 한 번은 독일의 제후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됐어요. 영어로야 조지인데 독일어로 그레고리라고 하나. 그래서 이 왕이 영어를 못하는 왕이 독일어만 할 줄 아는 왕이 영국의 왕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대표가 이제 왕과 통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대표 중에 독일어 할 줄 아는 귀족 대표가 왕과 통역하다 보니까 왕은 이제 실제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혼자 왕따가 되고 나머지 귀족 회의에서 일정하게 합의한 내용을 왕에게 통보하고 서로 합의하는. 그래서 그 귀족 대표들 중에 통역자, 그러니까 수상으로 발전하고 그 귀족 대표들이 나중에는 왕과 분리되어서 의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귀족 대표들의 집행부가 내각이 되었다. 이런 이제 연역적인 그런 발전 가운데 나중에 영국의 의회가 성립된 거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국의 정부의 구성은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 존립, 그러니까 성립과 존속이 미국 대통령제와 달리 구분되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성립이 되어야 그래야 그 하원의 대표부로 구성된 내각이 성립될 수 있고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하면 내각이 없어지거나 혹은 내각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호 기관 간의 성립과 존속이 종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호는 종속적이기만 하냐? 아니요.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의회의 의원이 행정부의 내각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의 의원 출신 장관들이 오게 되는 것은 사실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실제로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지만 내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책 집행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동료들의 대표, 집행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거의 그냥 통과시키는 그러한 기능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공화관계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행정부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내각만 언급해놨는데 사실 전통적으로는 영국의 의회는
본래 영국의 역사를 보면 왕이었죠. 그러다가 국민의 대표, 의회가 구성되죠. 그러면 이 왕은 없어졌습니까? 의회의 대표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왕은 그냥 상징적인 권력자로서 남습니다. 실제 정치는 누가 해요? 내각이 집행합니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왕은 있어서 일정하게 뭐 의회 내용을 보고 수상으로부터 인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행부, 행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원정부제가 더 정확하게 행정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 상징적 권위로서 왕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행부로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원내각제 오늘날 자 그러면 정부 구성에 있어서 권력분립 원칙과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의원내각제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의원내각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회 구성에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예컨대 뭐 특정 정당에서만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과반수를 이루지 못하면 두 당, 세 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그 연합정부에 각 당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정부에서의 의사결정은 누가 대표들이 합의할 수도 있지만 자칫 정당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회와 내각은 반드시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 내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갈등과 대립이 조금 더 권력분립 원칙에 맞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오늘날 웬만한 의원내각제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 대부분 의원내각제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대표적인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도가 의원내각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내각은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에 서로 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각이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의 정치 뉴스 보실 때 영국 주로 누가 나옵니까? 영국 정치 얘기하면 수상 누구예요? 캐머런이 나와요. 독일 누가 나와요? 메르켈 총리가 나옵니다. 어제가 여성의 날이어가지고 여성 총리로서 어디서 꽃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또 뉴스가 되더라고요. 프랑스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프랑스 수상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 수상 총리가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잘 몰라요. 왜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의원내각제 아니라 이원정부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정치대표 누굽니까?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의원 내각제들을 보면 결국은 의회가 아닌 내각이 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내각제에 대한 평가, 레벤슈타인이나 두베르제에 의한 평가를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가 좀 더 민주주의 원리에는 맞다고 봅니다. 이유? 회장. 왜 이론적으로 대통령제보다 의원 내각제가 좀 더 민주주의 원리에 맞을까요? 권력 분립이 아닌 민주주의 원리에. 이유는 대통령제는 국민의 주권이 이론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형성하는데 분리돼서 나타나는데 반해서 의원 내각제는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는 의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내각의 구성에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단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문제는 없느냐? 아니요. 실제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의회와 내각 간의 관계가 예컨대 내각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의회가 믿지 못할 때 불신임을 통해서 내각을 없애려고 했고 내각은 그러한 의회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부가 구성돼서 국가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임, 의회 해산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정치는 하지 못하고 선거만 하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과 의회에 대한 해산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선거만 하다 끝나서 정부의 이제 선거 이후에 구성된 정부의 평균 뭐 재임 기간이 2점 몇 개월. 그러니까 2달 있으면은 다시 의회 해산, 선거 다시 하고요. 좀 있다가 정부 구성하면 또 해산해서 2달 있다가 또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의회 해산과 내각 불신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회에서 내각을 불신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 내부에 자체적으로 다수파를 구성한 정부를 소위 말하면 그림자 내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상 등의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자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 내각제의 약점이라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정당들이 무수하게 많은 그런데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 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나마 정부 구성이 어렵지 않은 것은 정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 2 아니면 3. 독일의 경우 거대 정당이 2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중간급 정당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독일의 몇 개 주에서 의원 선거를 했는데 최근 몇 도시에서 AfD라고 하는 극우 정당, 그러니까 난민 유입을 반대하고 유럽연합 통합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기존의 3인당이나 김인연에 필적할 만한 득표를 획득해서 보통 사회당하고 기독민주연합은 뭐 30% 내외, 많은 지지를 얻으면 40%, 적은 지지를 얻으면 한 25%였는데
지금 그다음에 녹색당, 그다음에 좌파, 자유당은 보통 9% 10%였는데 AfD라고 하는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그러니까 독일 대안 정당 이름은 이 AfD가 최근에 18%까지 정당 득표를 얻어가지고 상당히 최근 독일 난민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당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과반을 지배하는 연립정부 구성이 점점 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의회와 정부 구성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나라 정치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느냐? 프랑스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정부의 변경을 거쳤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한 나라들은 그러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뭐 크게 정치 문화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어떤 성숙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제도가 이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 때 의원내각제 실시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군사정권의 출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 형태를 크게 네 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어떻게? 대통령제, 다른 하나는 의원내각제로 보느냐. 그죠? 그 다음에 정당 내지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양당제 혹은 소수, 다수 대표제의 경우, 영국이 그렇고요. 미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당제, 여기 뭐 비례대표제 혹은 소수대표제라고 보는 경우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국가,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고 뭐 어디? 네,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글쎄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여기에 점점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본 것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였고요. 그러면 이 두 정부 형태가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정부 형태는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형태를 통틀어서 이원 정부제라고 말하는데 이원 정부제의 전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 정부제라고 하더라도 의원 내각제가 좀 더 강할 수 있고요. 혹은 대통령제가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부제 형태는 상당히 많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정부제의 특징은 프랑스에서의 이원 정부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를 갖습니다. 자,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재밌는 것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이제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에 이제 이렇게 확립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본래 프랑스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어요. 그런데 국민의 뭐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국민의 인기를 많이 얻었던 드골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드골이 워낙 좀 약간 그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압적인 자세, 그다음에 좀 이렇게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의회에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더 이상 드골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드골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직선에 관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붙여버렸습니다. 사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는 있는데 헌법에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법률 문제가 아니고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헌 문제가 헌법평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국민이 이 법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평의회가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판단을 미루게 되고 결국은 위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선동적인 정치, 포퓰리즘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이원정부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원정부제 구조적 특징, 기본적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독립적으로 선출한다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의 성립이라기보다도 대통령과 의회의 성립과 존속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통령제는 원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이원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행정부의 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내각 관계에 있어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있는데 평상시의 정치는 그냥 내각의 최고인 총리와 그다음에 의회의 차원에서 웬만한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각과 의회의 관계가 불안할 때, 혹은 국내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대외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이 대표로 외교 사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행정부는 집행권은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래서 행정권의 이원화, 집행권의 이원화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해서 제출하면 임명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고 장관들을 임명하고 내각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조치에 관한 중요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없는 권한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제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대통령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수상의 요청을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국민투표에 중요한 사안을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부의권도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에서의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대부분 다 내각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은 전부 거의 행정권은 내각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행정입법도 다 내각에서 행사합니다. 뭐 구조적인 특징, 대통령제의 특징인 대통령과 의회를 독립적으로 직접 국민들이 선출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의회 해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밖에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없는 비상대권이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프랑스는 요 드골의 대통령 직선제 이후 다행스럽게도 잘 유지해 왔습니다. 이 국민투표권을 이용했던 드골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신임을 물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국민투표에 져서 퇴임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들이 인기가 높을 때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투표에 막 붙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이 모든 투표에 전부 다 동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자크 시락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유럽연합 통합에 관한 EU 헌법조약, 이제 다른 유럽연합 전문가들은 그거는 국민투표에 붙이지 말고 그냥 의회에서 처리해라 그랬는데 자크 시락이 자신 있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결국은 부결되는 후폭풍을 맞고 그 뒤에 다음 정권에서 사르코지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그래서 국민투표 부의권이 프랑스 대통령들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많이 활용하긴 했지만 반드시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다 보니까 뭐 웬만한 평상적인 업무는 전부 다 내각이 수행해내지만 실제 중요한 결정은 다 대통령이 하는. 그래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제 2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